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백규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한테 10분이 할당이 돼서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좀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정책 흐름이 어떻게 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샌드박스 테스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걸 비추어 봤을 때 제안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사례가 어떤 것인지 샘플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입법 전망 및 이 제도,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를 말씀드리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제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과 또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 분산원장 방식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뭐 행정, 뭐 무역, 기업 간의 거래, 뭐 등등등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그 코로나 확인 그 주사를 맞았다는 걸 확인하는 그 앱도 국가에서 블록체인 방식으로 만들었던 앱이었고요. 뭐 많습니다. 또 인공지능은 사실 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모든 금융회사의 앱들 또 핀테크 기업들의 앱들을 잘 보시면 뭐 채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또 대출 심사 모든 금융의 각각의 곳곳의 업무의 곳곳에서도 이 AI가 적용이 돼서 알게 모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실제 실물 경제와 또 기존 경제와 연결이 되면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빨리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좀 규율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아까 이제 앞서 연세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논의 중인 법안들이 크게는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3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토큰 증권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토큰 증권 관련된 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장표는 사실 국내와 국외의 이 디지털 자산의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제 쭉 정리한 표인데, 뭐 국내만 1시간, 국외만 1시간 동안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내용이지만 요 한 장을 제가 1분 안에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19년 4월에요. 그 이전이죠. 그 18년 10월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 우리나라한테 권고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UN 산하 기구니까 지금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자금 세탁이나 대테러 자금의 이동이 목격되고 있다. 빨리 각 나라가 이거를 제도적으로 잘 좀 정비를 해봐라서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19년도와 20년도에 그 논의가 활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21년도 3월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을 하면서 소위 바스프라고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단위를 생성을 해줬고요. 또 나아가서 24년도 7월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투자를 하시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법을 이제 제정을 아예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죠. 지금 그런 식으로 또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신용증권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조각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시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테스트하셨고 또 최근에는 이제 조각투자 자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장에서는 금융이나 또 정책당국에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은 차분하게 또 면밀하게 쭉 정책을 진행해 오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느껴지는 속도의 차이는 있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느끼는 것이고요. 해외 사례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DLT라고 그래서 레일이죠. 이 가상자산을 어떤 레일에 이제 깔아서 움직이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스위스나 일본이나 홍콩이나 EU나 미국이 이 레일과 관련된 법안들을 제정을 하고 제도화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이 장편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맨 위에 보시면 뭐 BCG나 블랙락이나 프랭클린 템플런 모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앞으로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의심은 변치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규제를 잘 정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우리나라도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왔었습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업이 하려고 할 때 그때 규제가 있을 때 그 규제를 좀 면제해달라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6개 부처의 8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고, 금융과 관련된 샌드박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지칭을 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요. 관에서는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와 이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이 어딘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보시면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조각투자, 그러니까 RWA의 소개념으로 볼 수 있는 조각투자는 8개 정도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국가 버전인 CBDC 같은 경우는 현재 샌드박스로 7개 시중은행이 한강이라는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또 정보통신 과기부 쪽의 샌드박스에서는 저기 지금 다윈케이스라고 부스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공항이나 뭐 명동에서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바로 본인 확인만 되면 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이렇게 현금 인출할 수 있는 그 지금 샌드박스 하고 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에서도 조각 투자 테스트를 했었고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차분하게 또 신중하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테스트를 조각 투자와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했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사이드에서의 테스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가 CBDC, 국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CBDC에서는 좀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혁신 서비스를 지난 7년간 쭉 해오면은 그 시대에 가장 지금 시장에서 산업 플레이어들이 뭘 관심 있고 뭘 해보려고 하는지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망분리, AI 활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을 실제 기존 레거시 금융에 접목해서 사업화하시고자 하는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전자금융 사업자들이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이런 선불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는 서비스를 해보려고 하시고요. 또 뭐 경기도 페이, 뭐 부산 뭐 그런 페이 지역 화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해서 하려는 시도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코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라디오 카드처럼 스테이블 코인과 카드를 연동해서 하는 서비스, 이건 뭐 지금 비시카드하고 레딧이 서로 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또 미국의 그 레리 핑크 회장님이 했던 그 MMF, 뭐 법인 전용 MMF의 토큰화 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지금 시장에서 수요는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좀 빨리 출시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런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심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서비스를 하려면 물론 서비스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법을 특례로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개의 특례는 샌드박스에서 면제해 줄 수 있는 관련 법령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하실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샌드박스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두 법을 이 두 법이 아닌 다른 법령으로는 신청하면 또 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법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1회 국회에서 이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이, 또 조각투자와 관련된 법안들이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민병도 의원님이 가장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 저 법 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별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있고, 이 아래 두 가지는 이제 토큰증권 관련된 것이죠. 이 PTP를 제가 한 달 전에 만들어서
이 내용이 있는데 우선 지금 국회 정무위는 이제 국감이 끝났죠. 그래서 11월에 정부안, 금융위안이 도출이 되면 11월과 12월에 의원 입법안과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법안과 금융위 입법안이 조율이 되면서 또 시장에서 의견 수렴하면서 뭔가 12월에 좀 통과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또 기대 섞인 전망이 있지만 또 내년 초로 또 이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논의의 길이에 따라서요. 자, 마지막 장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좀 답변을 명쾌하게 받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혁신문 서비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성 우리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씀했듯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왜 망설이고 있냐라고 야당에 했단 말처럼 저도 뭐 동감합니다만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안전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기조. 결국 이 키를 지금 이제 가상자산가가 가지고 있는데 가상자산가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FI와 어떻게 이제 합동으로 요거를 좀 이제 시스템화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겁니다. 그것과 또 기업들이 신청하는 걸 같이 비견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입법 상황 지금 구분 능선을 거의 넘어가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될 거고 시행은 이제 1년 후에 될 텐데 이 상황에서 테스트를 특정 업체만 해주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는 또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비 상황은 스테이블 코인만 허락해 줬을 때 관련 연관된 기존 법들이 또 연관된 게 있습니다. 세법이라든지 회계법상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스테이블 그 FIU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서의 범죄가 글로벌적으로 71조 정도가 거래되고 있고 그중에 63%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시대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에서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저도 100%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을 때 또 정보가 온전히 공개되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금융 사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잘 구축을 한 다음에 지혜롭게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